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실들이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였던 이야기들 속에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학교에서, 책에서, 심지어는 영화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봤던 그런 유명한 역사 이야기들, 거기에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상이 살짝, 아주 살짝 흔들릴 수도 있는데 준비되셨나요? 자, 인류의 첫 번째 실수,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장면, 그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바로 이브가 아담에게 슬쩍 건네는 그 과일, 우리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딱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 빨간 사과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첫 번째 거대한 착각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그 금지된 과일이 사과였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그럼 이 너무나도 강력한 사과 이미지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모든 오해가 정말 사소하게도 라틴어 단어 딱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뜻을 가진 말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필 정말 우연히도 이 단어가 사과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단순한 번역 실수 하나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력한 이미지를 그냥 콱 박아버린 거죠. 말 그대로 단어 하나가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셈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나 유명한 이야기, 거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이런 오해에서 시작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역사들은 과연 전부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중세시대, 흔히들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어쩐지 좀 과학도 없고 다들 무지하고 그랬을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그 무지의 대표적인 예시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는 거.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완전한 거짓말에 가까워요.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미 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지구 둘레까지 꽤 정확하게 계산해냈어요. 그럼 이 중세인들은 무식했다는 신화는 어디서 왔냐? 사실 이건 르네상스 이후의 계몽주의 시대 학자들이 우리는 이렇게나 똑똑하다, 이걸 돋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과거 시대를 무식한 시대였다고 깎아내리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자기 PR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일부러 과거를 왜곡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자, 이번엔 바이킹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용맹하고 거친 바다 사나이의 상징이잖아요. 영화나 만화 보면 바이킹은 항상 머리에 그 커다란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나오죠. 아주 그냥 상징적인 강렬한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요. 이건 역시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실제 바이킹 유적지를 아무리 파고도 파도 뿔 달린 투구는 단 한 개도, 정말 단 한 개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이 이미지는 뭐냐고요? 이게 기가 막힌데 19세기 오페라 공연을 위해서 만든 무대 소품이었습니다. 그냥 바이킹을 좀 더 야만적이고 무섭게 보이게 하려고 만든 거였죠. 와, 그러니까 오페라 무대 연출 하나가 역사를 통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보통 키가 작은 사람이 그걸 보상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더 공격적이거나 과시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연히 이름처럼 나폴레옹의 그 악명 높은 작은 키에서 유래했다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선전이랑 아주 단순한 계산 실수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이에요. 사실 나폴레옹은요, 당시 프랑스 남성들의 평균 키 정도는 됐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첫째는 그의 숙적이었던 영국이 나폴레옹을 깎아내려고 만든 정치 선전,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영향이 엄청 컸고요. 둘째는 여기에 프랑스식 길이 단위를 영국식으로 잘못 계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까지 더해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키 작은 꼬마 나폴레옹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의 사과, 평평한 지구, 바이킹의 뿔 달린 투구, 나폴레옹의 작은 키. 지금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이 정도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면 대체 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진짜라고 믿어왔을까요? 어쩌면 문제는 역사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그냥 딱딱한 사실들을 줄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잘 짜인 이야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강력한 이미지 하나가 지루한 글 수십 페이지보다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잖아요. 그쵸? 그리고 과거를 좀 단순하고 무식하게 만들어버리면 지금을 사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똑똑하고 우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복잡하고 애매한 진술보다는 얘는 착한 애, 쟤는 나쁜 애, 딱 정해진 단순한 거짓말이 훨씬 더 속 시원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법이거든요.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역사라는 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들의 모음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틀렸네, 저게 맞네 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그런 이야기를 굳이 믿고 싶어 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본 이 이야기들처럼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100%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무언가도 먼 훗날의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신화나 재미있는 오해 정도로 불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